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에서 전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자, 이곳 함부르크, 제가 사는 함부르크에도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아직도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여러 가지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유세계의 결석,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유세계의 결석,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독일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매일 라디오, TV, 신문, 톱 기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참 모든 것이 그냥 어렵고 암담한 건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군대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 러시아 군대를 갖다가 대항을 하고 심지어는 물리치는 이런 지경까지 이뤘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대단한 저항의식을 이번에 갖지 않았나. 그래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꼭 이제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오히려 지금 전쟁의 역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정도로 우크라이나에게 그나마 희망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회로 이번에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목표가 뭐냐면, 유럽 방문의 목표가 뭐냐면은, 제가 한번 인용을 하겠어요. 우리는 푸틴의 야만적 및 인간 경시적 전쟁에 대한 결석을 다짐하는 것이다. 아주 야만적인 그런 행위라고. 또 인간을 갖다가 아주 경시하는 그런 전쟁.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세계는 하나로 뭉치자. 이러기 위해서 이번에 2, 3일 전에 지금 유럽 브뤼셀에 왔어요. 자, 이런 자유세계 결석. 이제 그것을 대표하는 이제 나토 회원국 27개국이죠. 30개국. 그 다음에 EU 회원국 27개국, 그 다음에 G7, 이런 수상급들이 다 브뤼셀에 모였어요.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것을 제가 보고, 야,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큰 규모의 모임은 지금까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우방세계 정상들이 하나가 돼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빠질 것이다 하면서 자유세계 결석을 위해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이든이 뭔가 좀 약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의 경우만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제 그저께인가 이제 와르샤바 폴란드를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쭉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런 냉전 시대의 역사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이 가능하냐, 그리고 이와 같은 전쟁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에서 특히 폴란드, 러시아에 와서 폴란드를 격려를 하고, 또 여기에는 또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하고도
회담을 하면서 적극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이번에 표방을 했는데, 심지어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참, 이 푸틴 경우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심지어는 푸틴을 갖다 살육자로까지 표현을 했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는데, 이러한 전쟁을 일으킨 그 푸틴에 대한 하나의 그 정권 교체까지도 거론하면서 일대 아주 강력한 연설을 1시간 이상 하는 거를 제가 어제 쭉 봤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렇게 연설한 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브뤼셀에 오고 그 다음에 바르샤와 특히 폴란드에 가서 이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에 가가지고 아주 폴란드를 아주 격렬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푸틴의 이 만행적인 행위를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규탄한 그런 일이 바로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뭔가를 보여줘야 이런 독재자들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어떤 그 항복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들은 절대로 항복을 안 하죠.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만약에 생화학 무기가 사용되게 되면 우리는 가만 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가만 안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뭔가 그런 무기까지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개입하겠다는 단호한 그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이런 것이 작동을 해야 할 때 전쟁을 오히려 억제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나토의 중요성을 특히 핀란드나 스웨덴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이 두 나라가 이 러시아와 가까운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나토에 들어오고 싶다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그처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 서방세계 결속을 다짐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여까지 하는 거예요. 중립화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과거에 1990년 독일이 통일될 때 이 나토의 중요성, 나토가 꼭 필요한 게 뭐냐. 저쪽 와르샤와 팩트도 다 이렇게 해체됐는데 뭐 때문에 꼭 필요한가 하는 가운데서 미국 당시 부시 대통령이 통일 조건의 하나로 이 북태평양 나토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이렇게 통일을 갖다 허용을 했죠. 또 당시 통일을 일으킨 콜 총리도 나토에 들어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후 32년이 지금 지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한 지역의 안보는, 이거는 세상 국제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항상 안보는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만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항상 안보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그 나라의 중요한 핵심 사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의 그 유럽 순방과 강력한 자유세계를 위한 결속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러시아와 앞으로 중국에 대한 대비하는 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날도 제가 교회 갔다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러시아 비행기가 막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지금 비행기도 우리에게 좀 달라, 대공포도 좀 우리에게 달라, 좀 충분한 무기를 달라고 지금도 호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러시아군에 대한 방어를 위한 이런 여러 종류의 무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그래서 이 점도 계속 전쟁이 계속하는 한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지 우크라이나 유럽에 국한될까요? 전 절대 이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규모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지금 대만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오늘은 우크라이나, today is Ukraine, tomorrow is Taiwan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차이 대통령이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 대만의 이 국민들 70% 이상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저항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쳐들어올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강한 의지 표명을 타이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물론 여기에는 자유세계의 뒷받침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직접 간접으로 저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에게도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렇게 되고 대만이 위험에 빠지고 하면은 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에서 지원받는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 얼마나 미사일을 갖다 발사하고 요 근래 와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지금 발사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위험에 빠지고 이쪽 세계가 약화된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다행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지금 자유세계가 결속이 되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 군대들이 굉장히 저항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로 어느 정도 우리에게도 안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역시 첫째도 안 보여, 둘째도 안 보여, 셋째도 안 보여. 한미 동맹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한미일의 동맹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동에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우리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스로건을 항상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냐. Security first. 앞으로 우리는 항상 Security first. 이 구호를 우리는 국민들 사이에서 외쳐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독일 통일이 되기 전에 이 나토를 통한 안보를 기초로 해서 긴장 완화 정책을 그때 쓸 때 독일도 그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막강한 그 2차 대전의 경험을 갖고 이 8천만의 그런 좋은 그 조건을 무비한 독일에서도 여야를 막느라고 Security Force라는 말을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미동맹, 심지어는 일본과의 관계도 우리가 동맹관계를 맺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표로서도 Security First를 우리는 하나의 힘찬 표로 사람을 만나도 Security First. 우리 전체 우리 앞으로의 안보 정책에서도 Security First라는 Security First가 이루어질 때 경제도 살고 우리의 통일의 기여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민주주의 발전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Security First. 자,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저 강력한 그 추위 뒤에는 따스한 봄이 온다. 참 따스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도 해결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종결되고 그야말로 자연적 조건에 의한 따스한 봄을 맞이하기를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이 희망을 하게 되죠. 제발 우크라이나 빨리 종결이 돼가지고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다시 자유를 찾고 평화를 찾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